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캐나다에 주재원으로 파견이 되어 3, 4년 정도의 장기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부와 미취학 아이 2명까지 총 4식구가 함께 갈 예정인데, 캐나다는 치과가 엄청 비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캐나다에서 치과 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강 검진도 미리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진하고 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참 많이 생겨요. 무슨 일이냐면, 내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는 치과 가기가 너무 좋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치과 가기 수월한 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외국에 나갔는데 갑자기 얼마 안 돼서 치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너무 곤란하죠. 이게 상상만 해도 그냥 아찔한데, 외국에 있는데 갑자기 막 뭐가 아프고 통증이 생긴다? 내가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가기까지는 한 1, 2년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진료비 자체도 좀 문제일 수 있지만 낯선 곳에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학이나 해외 파견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구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일까요? 바로 제가 평소에 강조드린 대로 정기검진을 잘 챙겨 받으시다가 장기 출국 3개월 전에 치과 원장님께 출국 일정을 말씀드리고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기검진 이야기 또 나왔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정기검진 주기 어떻게 됐었죠? 바로 성인은 6개월, 그 다음에 아이들 치아가 혼합되어 있는 아이들, 아기 치아가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은 3개월. 이 6개월, 3개월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기검진 받는 것 외에 왜 3개월 전에 제가 정밀검진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유는 바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충치나 잇몸 질환이 발견되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3개월 내에 이 치료를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3개월 내에 치료를 다 마무리 짓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출국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더라도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면 2, 3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개월 전에, 출국 3개월 전에 정기검진을 딱 받고 이상이 없더라도 출국 한 달 정도 전에 다시 한번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진을 한 번 더 받으신다면 금상첨화겠죠. 출국 한 달 전에 딱 가셔가지고 뭐 필요하시면 스케일링 정도 한번 받으시고 출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실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그날 당일 치료도 다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편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해외에 가셔서도 장기간 체류를 하신다면 해외에서도 구강검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6개월, 3개월에 한 번씩 검진받는 것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현지 치과에 내방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케일링이라고 한다면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티스 클리닝이라고 한다고 하죠. 현지 치과의 경험도 할 겸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지에서 스케일링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대부분의 치료는 3개월 내에 끝나죠. 아까 말씀대로 심지어 임플란트도 계획을 잘 세우면 3개월 내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나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치료가 있죠. 바로 대표적으로 치아 교정입니다. 치아 교정을 하는 중에 장기간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유학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출국이 확정될 경우에는요, 먼저 치과 의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맞게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가 있고, 돌발 상황에 따른 준비도 미리미리 할 수 있겠죠. 근데 교정 치료 중인데 치과 의사 상의 없이 설마 장기 출국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갑자기 우리 병원의 환자분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웃음이 났는데, 얼마 전인데 이 교정하시는 우리 환자분이 갑자기 1년 7개월 만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환자분도 사실 민망해 하시면서 오셨고, 저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 하고 확인을 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할 때 한 달 정도 있다가 환자분이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힘을 주거나 어떠한 장치를 붙여놓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갑자기 안 와버리시면은 치아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치료가 오히려 뒤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교정 치료 중에 혹시라도 계획과 달리 장기 민회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병원에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에 좀 이어서, 외국에서 브라켓이 떨어지거나 철사가 입안에 찔리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견딜만하다, 뭐 조금 불편한데 뭐 오케이, 이런 경우라면은 귀국하여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통증이 좀 심하거나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서 이런 게 불편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외국에 체류 중이지만 곧 한국에 돌아간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은 응급처치를 잘 해주실
해주실 겁니다. 또 뺐다 꼈다 하는 교정 장치를 사용 중이라면, 예를 들어 여분의 부품이나 장치를 챙겨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출국 일정이 정해지시면 꼭 치과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의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조심 식사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참고로 또 말씀드린다면 요즘에는 여행자 보험도 무척 좋아졌더라고요. 여행자 보험에 의료비용 보장도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국 전에 현지 치과에 대한 정보도 미리 검색해 보신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해외에서는 언어 문제, 비용 문제, 거기에 시스템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보다 치과의 문턱을 넘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나라에서 검진을 꼭 잘 받아주시고, 현지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꼼꼼히 양치질을 하면서 구강 관리를 잘 해주시고, 중간에 일시적으로 국내에 귀국할 일이 있다 한다면 무조건 치과부터 빨리 들리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한국에 잠깐 머무는 기간 동안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다 하면 거기서 빨리 치료를 마무리하시고 다시 해외 업무를 위해 출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에 장기간 머무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정기검진의 주기는 어떻게 된다? 다 아시죠? 이제는 6개월, 3개월. 좋습니다. 더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들이 재미있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